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합니다.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뒤 기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대부분 최은순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여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 문제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당 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 8천 원인데 반의 사무장병원은 25만 5천 원으로 3배에 달합니다. 입원 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 비용도 1.7배에 달합니다.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납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 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겁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개월간에도 특사경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 원을 환수 요청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 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라냐보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친구님들 대선 선거인단 가입 부탁드립니다. 당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인단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입해 주십시오. 주변 지인들께도 이 쪽지 공유해 신청 독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윈, 태민주, KR로 지금 즉시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명 코로나19 긴급점검회의 주제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임승광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류양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등을 살펴봤다. 회의에서는 20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원인 불명의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한 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방안과 백신 접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추가나 병실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황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콜센터, 물류센터 등 방역 취약 사업장자가 검사 키트 지원, 학원, 노래방 종사자 선지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종교, 문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공공플랫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출시 6개월 만에 소비자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차이커뮤니케이션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긍정어 분석 결과 배달특급이 호감도 72%에서
93%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찰커뮤니케이션의 자사 소셜 분석 플랫폼인 심디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큐레이더를 통해 진행했다.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와 카페 등 7개 채널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배달앱 4개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를 분석한 것. 찰커뮤니케이션은 이번 배달 특급의 호감도 상승 1위 연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에 대한 호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 이슈에 따라 공공배달앱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또 다른 분석업체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특급은 지난 1월과 2월 2개월 연속으로 국내 배달앱 6개 중 소비자 호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정 계곡, 배달 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0% 육박하며 도민의 높은 만족감을 입증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은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해부터 민간 배달앱 대비 대폭 낮은 1%의 중개 수수료를 앞세우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경기도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로 최근 총 거래액 300억 원 돌파, 가입 회원 34만 명을 넘기는 등 전국 공공배달앱 중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열망과 지지가 높은 호감도로 표현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 특급은 올해 30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다양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